안녕하세요. 자, 25년 2차 경찰 공채 시험이 막 있었습니다. 이제 막 끝난 지 얼마 몇 시간 안 됐지만 뭐 많은 학원들 다른 학원들에서도 충분히 총평이나 뭐 전반적인 예측 서비스나 이런 것들 다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헌법은 2차 경찰 공채 헌법은 완전히 쉽다? 아니에요. 쉽지 않았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다 해서 옛날 판례들 해갖고 막 구속 진짜 보지 않는 판례들을 낸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많이 보는 판례들을 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속속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부를 성실하게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약 한 3개, 4개 정도 틀린 지문 정도 될 것 같고요. 정말 헌법에 대해서 조금 더 난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한 2개, 1개 정도가 대부분인 학생들의 이제 기본적인 개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실수를 했다. 그러면 한 5개 정도 되겠지만 그 이상을 틀리시면 안 될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게 쉽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완전히 어렵다라는 문제도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냥 잘 냈지만 특징은 최신 판례를 비중을 많이 줄였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론 문제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떤 정도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시험 보시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검토 한번 볼게요. 일단 전반적인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을 보면요. 자, 헌법 총론 2문제 나왔어요. 헌법 총론에 2문제 나왔는데 어려웠어요. 우리 요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헌정사 문제 중에서도 경제 질서에 관한 문제였어요. 뭐 5차 개헌 때 그다음에 처음 소작제라는 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임대차 위탁 경영을 예외적으로 법률로 가능한 거. 이거 8차 5공화국 때 들어왔거든요. 그런 문제를 냈기 때문에 자, 그게 한꺼번에 묻어 갖고 5차 개헌 때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했고 틀린 지문을 내거나 함께 묻어 갖고 8차 개헌 때 들어왔다. 이러면 또 다 어찌 됐든 다 틀린 지문이었는데 그런 거.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가 전문. 자, 전문에 관련된 판례 문제를 냈습니다. 뭐 조문 자체라기보다는. 그래서 총론은 2문제. 또 헌법 지도 원리. 자, 요거 지도 원리 문제 그래 많이 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도 원리 문제 해갖고 물론 신체의 자유에 있는 체계 정당성을 법치주의 원리로 올려버리면 그러면 뭐 문제가 2문제가 되겠지만 지도 원리 뭐 그냥 기본적인 거, 자 민주주의, 국민주권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냈다. 그다음에 기본권 총론, 이거 늘 나오는 건 냈어요. 주체 문제하고 기본권 보호무, 기본권 보호무에 관한 최근 판례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 2문제 나왔고요. 포괄적 기본권, 인간의 주는 가치, 평등권, 평등어치 늘 나오던 문제 한 문제씩 나와서 2문제가 출제됐어요. 자유권적 기본권이 비교적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신체의 자유에서 3문제,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에서 2문제, 이런 식으로 경제적 자유권에서 2문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문제를 냈던 그런 얘기예요. 사생활에서 2문제. 그래서 모두 9문제가 나왔어요. 대부분 다 판례 문제인데요. 과거에 있었던 판례들 중에 정말 여러분 아마 공부하시면서 늘 이 문제는 알 거야, 이 판례는 알 거야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막 최신 판례 위주로 내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여적 기본권. 요게 참여적 기본권이 뭐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원권까지 이런 거는 요번에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청구권적 기본권이 조문이 많은데도 거의 안 나왔어요. 그냥 재판처권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 여기 좀 많이 나왔어요. 근로삼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혼인과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회적 기본권이 요번 2차 시험에서는 오히려 참여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을 줄이고 사회적 기본권을 많이 낸 그게 조금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때 이쪽을 조금 비중을 줬는데 2차 때는 이쪽이 비중. 가만히 보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서로 조금 오버랩이 안 되게 문제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판례가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영역에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 판례가 많이 줄었어요. 만약에 이쪽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냈으면 최근 판례가 좀 많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20문제에 관한 자 구성, 그다음에 개요를 좀 봤고요. 자,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사람마다 다 다가오는 입장이 달라요. 뭐 극상이다, 상이다. 너무 주관적이죠. 제 주관이에요, 제 주관. 여러분 주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주관이 이걸 갖고 막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너무 그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보편적으로 극상 문제 그러면 오늘 1번 문제 헌정사하고 경제 질서에 관한 문제가 함께 묻어 있는데 거기에서 오답률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상도 있고 중도 있고 하는데 비교적 하 문제가 거의 많이 없었어요. 딱 보면 알 수 있는 판례, 딱 보면 나오는 판례 이런 문제가 몇 개 없고요. 대부분이 상이나 중 문제였고 상 문제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3번, 4번, 특히 4번 문제. 여기 보면요. 중간에 기본권 또는 위반된 사안에 대해서 정당성에 반했다, 적합성에 반했다, 최소성에 반했다, 마지막 균형성에 반했다. 이걸 갖고 자꾸 내니까 틀린 지문이 어려웠던 지문이 바로 3번, 4번 이런 문제였어요. 특히 4번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자유권적 기본권. 여러분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가 되려면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찾아야 돼요. 사회적 기본권은 그 사회 구성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되니까 국민은 기본권 주체가 돼도 외국인은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4번 문제, 4번 문제 이거 어려웠어요. 5번 문제도 물론 자 평등원칙에 관한 문제 요 문제였지만 평등원칙 기본적으로 우리 평등원칙에 관한 기준을 상세하게 묻지는 않았어도 판례 문제가 조금 기존에 뭐 18년도에 있었던 판례나 13년도에 있었던 판례다 보니까 잘 안 보는 판례들이 나와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중 정도의 이상에 해당되는 문제고 이거 어디나 선생님의 주관적인 입장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하고 선생님이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그거 갖고 너무 또 이렇게 차이를 두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시험 난이도를 가지고 이번 2차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부분 극상 문제는 많은 오답률이 있는데 맞췄다. 그런데 또 우연히 또 선생님은 4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어려웠어.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포인트가 다르고 공부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업을 듣고 기출문제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 느낌이 평균적인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격차는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갖고 전반적인 총평을 봤습니다. 시험 보시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뭐 평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난도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가는 말이 쉽지 솔직히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어려운 문제고 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문제죠. 나의 과거에 있었던 노력과 피땀을 한 번에 결정을 하는 거니까 정말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전부 다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잘 풀고 어찌됐든 다시 한번 노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 나는 어느 정도 맞아서 이번 시험에서 잘 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다 또 체력하고 면접하고 남았으니까요.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내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긴장감 아프시면 안 돼요. 이제 다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총평을 봤으니까요.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자,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갈게요. 자, 역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오늘 제가 뽑은 뭐 극상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헌정사고 경제질서가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질서 재헌헌법 당시에는 무슨 질서? 국가 주도형 경제질서.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하고 이런 말이 없었어요. 드디어 2차 개정을 하면서 자유 경제질서, 자유 시장 경제라는 게 들어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장 경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5차, 3차, 5차 특히 5차 때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이런 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헌법에서 소작제 금지 이 말이 62년도 그때 6월달 개정하면서 처음 들어왔고요. 이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차 위탁 경영은 8차 개헌 때 5공화국 때 들어왔기 때문에 격차가 좀 벌어져요. 특히 5공화국 때 독과점을 규제하는 내용이 같이 있었고 현행헌법에 와서 독과점 규제라는 조문은 사라졌거든요. 적절치 않은 거 48년 재헌헌법 대한민국 경제질서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고 각인의 경제질서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48년 헌법 때는 국가 주도형 경제질서였고요. 국가 주도형이니까 국가 범위 내에서 개인은 자유와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 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맞는 지문. 자, 62년 5차 개정 때 처음으로 시장 경제라는 게 도입됐어요. 경제 질서에 관한 원칙에 관해서 개인의 경제 질서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이런 말이 5차 개헌 때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 8차 개헌 때 드디어 뭐가 들어왔다? 여기 소작제라는 말이 들어오고 8차 개헌 때 이 소작제는 5차 개헌이고 나머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임대차 위탁 경영 법률에 요 부분만 예, 이게 8차 개헌이고요. 요 앞에 부분은 5차 개헌 때 요때 함께 들어온 조문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붙어 갖고 8차 이러면 어찌됐든 둘이 붙어서 5차. 그래도 틀린 지문이어서 3번이 틀린 지문. 그러면 만약에 난 3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 맞추고 요거 해갖고 소거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네 번째, 현행헌법은 국가가 국민 모두 생산과 생활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 발전을 위해서 법률 전반에서 그에 관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개발, 현행헌법에 120조 이런 조문이 들어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전문. 이건 너무나 많이 했죠. 우리 이런 얘기 했죠. 원리, 질서, 제도, 정신, 영토조항, 통일조항. 전문에서는 개별적, 구체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서 국가는 헌법 전문의 3일 정신,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민이 가서 이 사람을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반드시 이럴 권리는 없다. 이런 얘기였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3.1운동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으니까 1919년부터 대한민국은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위안부, 원폭 피해, 국외 강제 동원된 희생자를 위해서는 국가는 의무가 있었다. 이런 내용은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헌법 전문에 3.1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선언. 이에 대한 대한민국이 일제 한관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 바탕 이룩된 것임을 선언.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건 너무 많이 나왔던 기출지문. 자, 두 번째,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 천명.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단어도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 자, 조국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어쩔 수 없어요. 뭐 국가가 막 석유 펑펑 나갖고 막 돈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다 보호해줘야 되지만 그 입법자의 재량 범위가 넓다. 맞습니다. 3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 강제 동원된 희생자 다 나왔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아니라 그 유족의 위로금 지급 대상. 자, 그런데 외국에 있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정의와 인도, 동포로서 민족 단결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당연히 이분들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건 그건 반하지 않죠. 4번 볼게요. 헌법 전문 10조, 30조 종합적 해석. 해석상 국가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내 요게 포인트였어요. 국외 강제 동원된 희생자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로 요 지문 요 위에 이분들은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맞지만 국내하고 국외는 구분하셔야죠. 요거는 벌써 정답을 내기 위해서 벌써 베이스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강제 동원된 희생자들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헌법성 의무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요 국외 강제 동원된 희생자 분들을 위한 법률을 응분의 예우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서 헌법 의무 위반이다 하고 법률을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강제 동원된 희생자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국내 강제 동원 희생자들을 제외했다 해서 곧바로 위반된다 아니다. 이거 많이 나왔던 판례고 또 기본적으로 3번 4번을 보면서 정답에 어떤 약간 이렇게 연기가 좀 보였잖아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재국민 보호. 우리 헌법에 재국민 보호가 8차 때 처음 들어왔다라는 거 아시죠? 원래 국민, 국적법에 따라, 그러니까 국적이 있는 국민으로서 현재 국내에 있으면 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한 채 생활하시는 분을 재국민이라고 합니다. 적절치 않은 거 1번 재선거인 대외기관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외기관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 재국민도 주소고소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중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 마지막 하나 더 선거는 아니죠. 국민투표. 이거는 당연히 재선거인도
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이건 많이 나왔죠. 보육료 양육수단 사건. 재외국민인데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마저도 보육수단, 양육수단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세 번째, 재외동포 기본법. 우리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국민 국적자가 아니죠.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국가는 뭐 조화롭게.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우리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국민이 뭔가 피해를 받았거나 했을 때, 그랬을 때 아니 영사 조력을 해줘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외국의 현법도 있고 외국의 법제도 있기 때문에 영사 조력이 마치 국내에서 발생한 유사 상황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의 형벌권을 우리나라 법을 갖다 들이대면 그게 우리나라 땅이지, 그게 외국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정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또 거기다가 초과해서까지 어떻게 좀 압니까? 따라서 4번이 정답이었다. 어려웠어요. 자, 문제 4번.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많이들 아시죠? 외국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의 자유 같은 것도 누리지만 직업의 자유 조심하셔야죠. 또 근로 조심하셔야죠. 일할 환경. 그러면서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가 되려면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셔야 돼요. 외국인은 자유권적 성격에 근거해서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이런 말 나오면 국민도 주체가 되고 외국인도 주체가 되지만 사회적 기본권의 성질에 따르면 이건 사회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1번 신체의 자유, 주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이거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도 기본권 주체에서 인정돼요.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요거 조심하셔야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기관으로서 기본권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근로의 권리 또 많이 나왔죠. 일할 자리, 사회적 기본권, 일할 환경, 이게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되고 사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 거고, 요게 일할 환경이 바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일할 환경에 관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후자는 뒤에 있는 일할 환경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의 자유, 자유권이잖아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 바로 이 부분이 틀렸던 거죠. 따라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 조건은 외국인도 당연히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부인할 수 없다.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3번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나 참정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정선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외국인이 못합니다. 따라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국적 동포 청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민국 국민과 관계에서 아닌 외국 국적 동포들 사이에서 재외동포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수혜 대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 성지사 이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요거 조심하셔야죠. 요게 이제 맞는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찾아내고 이거 모르겠다. 여기 우리 이거 많이 나왔죠. 강제 퇴거명령 누구예요? 불법 체류자. 근데 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조심하셔야죠. 이거 왜 그랬어요? 어느 정도 보호기간은 있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의 모든 공항이나 항만이 다 막혀버리는 바람에 2년 3년째 지금 임시보호시설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면 정당성이나 적합성은 반하지 않지만 필요성이나 균형성에서 깨진 건데 이걸 정당성과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틀렸죠.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들을 때 정당성에 반한 거, 혼수는 후불이다, 여성 공무원, 적합성에 반한 거, 32주 변변. 모르겠으면 나머지 필요성, 균형성에 반했다. 이게 바로 필요성, 균형성에 반해서 침해한다. 뒤에는 맞지만 중간이 이렇게 틀린 집을 내서,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번도 극상이지만 4번도 극상이 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좀 상급에 드는 문제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5번 볼까요? 평등원칙. 준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판례가
조금. 자, 1번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게 이제 예전 판례요. 우리 뭐 소송 같은 걸 하면서 저 사람 무서우니까 접근 금지 명령 내려주세요. 100m 이내는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 판례가 뭐냐면 그래요. 사람은 접근 금지하는데 편지를 보내는 건 접근 금지 명령에 들어가지 않아요. 뭐 선생님 그럼 편지로 협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편지로 반성문 쓸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안도 알릴 수 있고 그러니까 편지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피해자 보호 명령에 포함시키지 않는 건 평등어치에 반하지 않는다였어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과 비교해 볼 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 위협이 되지 않거나 그런 접근 금지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은 평등어치에 반하지 않는다. 두 번째,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의 산재. 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자 외국인. 근데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외국인 가족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야만 이것도 뭐 20년대 이후에 나온 판례지만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판례죠.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유족을 제외한다라고 해서 외국의 유족이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 거 평등어치에 위반된다. 아주 유명한 판례였잖아요. 최근에 이제 바뀐 판례. 3번도 책근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매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조선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려문 그런 제도가 있어요. 끝까지 수발을 하셔야 돼. 중간에 재혼을 하시면 안 돼.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끝까지 그런 제도와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 배우자가 대상자가 되려면 먼저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어도 재혼을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라는 판례죠. 따라서 안장 대상자 공헌, 희생, 직간접적 노력, 그로 인한 어려움 함께 공유한 사람을 그런 취지에 따라서 안장 대상자 배우자 이러한 기여는 안장 대상자 사망 후에 재혼을 한다요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재혼하시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안장 대상자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을 했던 이유만으로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례적으로 국립묘지 합장 대상자를 제외한 건 반하지 않습니다. 4번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근로자 말고요. 그래서 이게 사장님인지 아니면 어디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자 불합리하게 대우는 것은 아니었다. 이게 왜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거 보상보험, 산재보험 그래서 이게 애매해서 법적 조치, 입법재량의 범위가 넓었고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 자체는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자 이게 그래서 조금 판례를 명확하게 또 많이 보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판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계 정당성 이거 법치주의 원리에서도 나오고 죄형법정지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스템, 체계 있습니다. 근데 체계 정당성에 반하는 다 그런 내용의 법을 만들었다. 입법을 했다. 곧바로 위헌은 아니죠. 여기다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죠. 평등원칙, 함지적 이유, 유무를 가지고 판단한다. 아주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도 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백 간주로 인해서 피고의 패소 판결, 항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조항. 자, 자백 간주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자백이 간주됐고, 그래서 피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항소를 통해서 그때는 내가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증거가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민사소송이에요. 뭐 범죄 여부에 관한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규정을 두지 않는 건 최대 정당성 원리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 이렇게 1번이 정답이었는데 1번을 찾으시면 나머지 내려올 필요가 없는데 또 이제 이걸 모르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체계 정당성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규범에 근거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 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체계 정당성 법치주의 원리에서 당연히 포함됩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돼요. 특히 이거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가액에 자 마약류예요. 마약류. 자 향정신성 의약품 유 이거 요즘에 많이 문제되잖아요. 여러분 의약품 뭐 요즘에 보니까 뭐 펜타닐 뭐 그거 솔직히 말해서 진통제요. 근데 그 마약 자체는 아닌데 마약과 동일한 효력을 더 세게 주니까 그래서 무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 정당성에 반해서 곧바로 위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반하지 않는다.
4번 체계 정당성 위반은 비례원칙, 편등원칙, 일정한 헌법 규정, 원칙을 위반해야만 비로소 위헌되지 체계 정당성에 반하는 법을 만들었다 곧바로 위헌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정답이 1번이었다. 자, 7번 진술 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저절차는 것 12조 2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술은요. 자신의 형사상 범죄에 관한 진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술을 거부하는 장소가 굳이 형사 절차가 아니라 입법 절차, 행정 절차, 어느 절차든 관계없다. 그래서 이제 판례를 구체적으로 냈습니다. 1번 정치자금 수입 지출에 관한 내역, 회계장부, 허위기재, 허위보고 처벌해야죠. 자, 이거는요. 진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그러면 자신의 원래요 이거 선거관리위원회 허위보고였는데 이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선거 책임자, 회계 책임자는 당사자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사상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 허위 기재했다는 것 자체는 적극적으로 수사 방향이나 이걸 방해할 목적이니까 이걸 처벌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유명한 판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명의신탁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 의제 요거 조심하셔야죠. 명의신탁 의제 그러면 이거요. 아무래도 남의 이름 빌려갖고 불법 편법 상속 막아야죠. 따라서 명의신탁 당사자 의제 증여세 과세과액 과세 표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반하지 않습니다. 요것도요 진술이 아니다. 왜? 명의신탁 의제 이거는 객관적 재산에 관한 관계가 없다. 대체 의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유사 석유를 세금 문제, 범죄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도 이건 자신의 재산 문제, 범죄 문제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요 두 개는 진술 거부권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책임자 처벌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는데 위반된다. 이 부분이 틀렸고 그다음에 진술거부권과 관련 없다. 맞죠. 4번 헌법 12조 2항에 규정한 진술거부권에는 진술, 형사상, 자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 그냥 의의죠.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진술 내용이 자기 형사 책임에 관련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건 그냥 개념. 나머지 판례. 그러면서 요거 허위 기재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1번. 8번 볼게요.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 결사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가 다 붙어 있죠.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별개 단체,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별개 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위탁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 지역별 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 여러분 우리나라 화물 운송사업 굉장히 우리나라 중추적 역할을 하는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공익성이 강합니다.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 가입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이걸 우리는 공익법이라고 하죠.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세무사협회, 화물협회, 운송사업자 가입 강제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는 조금 쉬웠어요. 지역 농협 회원만 선거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듣는 장소에서 떠들 필요가 없죠. 따라서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금지하고 못하게 하면 위반된다. 3번 결사의 자유에 단체 활동의 자유 포함되는데 단체 활동에 단체 외부 활동, 내부 활동, 조직 결성 다 들어갑니다. 결사는 적극적, 소극적 자유가 다 들어간다. 이거 유명했던 판례잖아요. 우리 고엽제라는 건 월남전에서만 발생하는 원인 관계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고엽제 전후에도 가입하고 월남전, 참전 전후에도 가입하고 두 개 가입하는 건 중복 가입이죠. 따라서 이거 중복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보이잖아요. 두 단체 사이에 마찰,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중복 가입자 이해 상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1번 지문을 찾으시면 나머지 원래 시험장에서 내려가면 안 되는데 또 이제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의심이 많죠. 내려가다 보니까 또 틀린 지문을 또 그렇게 푸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볼게요. 9번. 8번이죠. 그러니까 9번 가야죠. 재산권. 재산권 문제, 경제적 자유,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문제가 각각 한 문제 다 나왔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 대외 채권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는 소액 임차인은
이거 면책 제외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는 데서 이걸 침해하지 않아.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죠. 자, 두 번째 지방의회. 이거 많이 나왔죠.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을 수급하는 분이 지방의회 의원에 그럼 2분의 1을 감액하는 거는 반하지 않죠. 일부를 감액하는 건 반하지 않지만 이 전액을 이런 말 나오면 조심해야 될 판례였어요. 다시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거로 볼 수 없고 보수인 의정비 퇴역연금을 대체하기 충분하므로 의정비가 그렇게 퇴역연금을 대체하기가 충분하지는 않을 텐데요. 따라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부를 이건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다. 일부, 2분의 그러면 합헌이지만 침해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이거 너무 빈번하게 사고팔고 하면 이거 약간 투기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거 요즘에 보니까 부동산 갖고 재산 증식을 하는 건 조금 국가가 지양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 100분의 5, 100분의 30 이상도 아니고 100분의 5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더 추가적으로 내도록 한 건 침해하지 않는다. 100분의 30을 1조로 부과하면 침해인데요. 납세무죄가 법정 신고 기간 내 세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1조로 부과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아유 많이 나왔어.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10번도 볼게요. 재판청구권. 자, 청구권적 기본권에서 유일하게 27조 요거 하나 나왔어요. 적절치 않은 거. 자, 행정소송에 관해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 아무래도 청구 취지 변경 이런 것들은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자, 독립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 취지 변경은 반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송 제기 기간은 3일 빼놓고는 5일, 7일, 30일, 60일, 90일 전부 다 침해하지 않는다. 간단히. 그다음에 3번 신주 발행 무효 확인 제소 기간 6개월. 7일 빼놓고는 다 합헌이라니까요. 4번 별건으로 공소 제기된 후 확정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법원에서 열람 등사 허용까지 했는데도 왜 거부해? 이거 침해. 아이고 너무 많이 유명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이 정도는 일단 시문제에 들어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1번 36조 혼인과 가족 사회적 기본권. 이번에 세 문제 났는데 바로 11번부터 적절치 않은 거. 이거 1번 너무 유명하지 않아요? 혼인 종료 후에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전혼자의 자녀로 친생 추정하도록 한 거 침해한다. 너무 많이 나왔잖아. 이거 이건 뭐 그다음에 2번 90년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91년부터 계모자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입양도 안 했으니까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입양을 해야 되만. 그러면서 오늘부터 계모자가 아무런 관계 아니야? 콩주 팠지? 옛날로 소금한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3번 36조 1항 가족과 혼인, 공법, 사법 모든 영향을 미치는 헌법 원리 내지 원칙 규범으로서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대해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할 국가 과제를 포함합니다. 소극적, 적극적 다 들었어요. 소극적으로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 조치를 통해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할 국가 의무 포함. 4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인별 세대별 아주 유명하죠.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세대별 합산과세 하면 위헌 인별 합산으로 가셔야죠.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로 하면 위반된다. 결혼했다고 혼인했다고 1세대가 2세대를 갖게 돼서 각자 세대하다가 합쳐서 한 사람이 2세대. 그리고 중간에 하면 누가 혼인합니까? 유명한 판례. 침해한다. 자, 위반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다. 어렵지 않죠. 자, 12번 기본권 보호무 총론에서 기본권 보호무 아까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 두 문제 나왔는데 여기 두 번째 문제. 기본권 보호무는 주로 판례 또 아시죠? 과소보호 금전칙. 과소보호 금전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 또 명백하게 했는데 효과가 명백한 심사죠. 했는데 효과가 없을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1번은 외교 관계 비엔나 협약 외국의 대사관적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 이거 아주 옛날 판례거든요. 이거 왜냐면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외교 건물. 그 건물은 국가 건물이 아니라요. 개인 건물을 그 나라에서 임차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나라가 사정이 안 좋았고 지금 임대료를 계속 못 내고 있는 거야. 그랬을 적에 국가가 나서 강제 절차를 진행해 그럴 수는 없어요. 사적인 관계잖아요.
집달관 임대인 청구인들의 강제집행 신청을 접수 거부, 강제집행 불가능하게 된 거, 뭐 또 우리나라 잉이그마 뭐 이런 거 국제적인 뭐 협약이 좀 있어요. 국가 청구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헌법적 명시적 입법 위임 인정되며 자 일단은 외교 관계에 관해서 문제에서는 국가가 이걸 적극적으로 뭘 나설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외교 기관에 선물을 빌려줄 때는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뭐 진짜 잘 사는 나라 아니면 진짜 못 사는 나라 갑자기 막 혁명 일어나 갖고 나라가 사라졌어. 참 돈 받을 데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외교 관계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금전지, 즉 국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적어도요. 이게 국가다라고 하려면 이만큼은 보호해줘야 되지 않아요? 라는 과소보금전식은요. 전혀 안 했다. 또는 불충분한 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해서 기본권 보호에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두 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일단은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 자 이렇게 기본권 보호를 심사하여 하지만 입법 부작이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위법자의 보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해야죠. 말이 안 되죠. 자 3번 국가가 기본권 보호를 한 사인인 제3자,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국가의 개입의 정도, 특히 직접,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기본권 보호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서는 기본권 보호무 자체가 문제되는 게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안 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유명한 판례였잖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근 판례다. 동물 장묘. 그래서 기존 시설을 그대로 장묘 시설로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없었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까. 따라서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잘 만든 법이다. 그대로 끝난 법.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던. 그래서 최근 판례를 냈고 과거에 있던 판례들이었어. 너무 옛날 판례를 끄집어냈어요. 진짜 보기 힘든 판례가 나왔어요. 13번 볼게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거예요. 신체에 관한 자유. 자, 요게 세 문제 나왔는데요. 일단은 신체에 관해서 아까 전에 체계 정당성도 신체의 자유의 재형법정지에서 낸다 하면 세 문제고요. 그럼 뭐 헌법성 원리로 보내버리면 두 문제인데 어디를 볼게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청구인인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 변호인과 접견할 때 안전기획부 소속 직원 수사관이 참여해서 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 것은 아무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본질적인 권리로서 가장 절대적 기본권. 자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은 녹음해서는 안 되죠. 그냥 곧바로 위헌된다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검찰 수사관이 피청구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한 변호인 청구인에게 후방에 앉아라 이거 정당성에 반해서 위헌이었던 거 생각나세요? 정당성 필상 다 깨졌잖아. 다 정당성부터 깨졌으니까. 따라서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 깨졌다니까요. 2번이 그래서 제가 여기 혼수는 후불이다. 그래서 후방에 앉아라. 여성 공무원 이렇게 조금 암기해달라고 했던 여성 공무원 사건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2번. 자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 선임 절대적 기본권 대화 내용 절대적 기본권 서신을 포함해서 이런 거죠.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 절대적 기본권. 맞아요.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어. 다만 시간, 장소, 방법, 짱방식 공유에 대한 이유로 이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기본권.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로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4번 인간의 존엄가치 판례. 자, 이거 쉽죠. 포괄적 기본권, 평등권, 평등 원칙과 요거. 그래서 두 문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 포괄적 기본권 문제로 나왔어요.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라고 했는데요. 이런 지문 나오면 제가 항상 기억님 보고 밑으로 내려와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교정시설 아주 유명한 판례죠. 최근에 1인 수용면적, 수용자 인간, 기본적인 욕구,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칼잠 사건. 이거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판례였죠. 니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얼굴을 비롯한 일반적 특정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사법경찰관, 보도자료, 제포, 수갑을 찬 채, 이거 수갑을 찬 채, 이거 나왔잖아요. 아까 전에 혼수는 후불, 자 여성공무원, 그다음에 32주 변별했는데 혼수는
불, 수갑을 찬 채. 이 정당성에 반했다 판례가 벌써 2번이나 나왔네. 이 한 시험 문제에서. 따라서 정당성에 반해서 침해다. 자, 찬채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10조 도출된 초사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 할 것이다. 자, 일반적 인격권 이거 수갑을 찬 채 정당성에 반해서 침해됐다라고 했던 제한을 넘어서 침해까지 갔다. 침해가 되려면 제한을 걸려야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었어요. 아, 이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태아의 성별 40주 내 성별 고지 금지도 위헌. 그럴 때는 필요성 원칙, 그다음에 균형성 원칙을 깨졌고, 그다음에 32주 내 변변 사건 이거 태아 성별 고지 이거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균형성 원칙 3개가 다 깨진 사건. 둘 다 어찌됐든 성별 고지 금지는 침해입니다. 침해입니다. 아이고 디귿이 틀렸네. 그러면 기억 니은은 맞는 거니까 기억 니은 보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디귿 봤더니 틀렸네. 그러면 이제 정답은 바로 이걸로 고르셔야죠. 자, 배아 생성자 생각나시죠? 배아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건 아마 헌법을 공부하신 입문자 정도 수준도 다 아실 거예요. 배아가 모체의 성욕조로 착사. 그러면 이제 태아로 바뀌죠. 그러면 출생한 경우 생물학적 부모의 지위를 갖게 되는 누가 배아 입장에서는 배아의 부모될 분들의 배아 생성자들의 인격권 문제는 될 수 있어도 그다음에 배아 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는다. 너무 유명한 판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맞는 것으로. 15번 종교의 자유. 자, 사생활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 자, 볼게요. 2문제 나왔는데요. 종교의 자유 볼게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하고 종교의 자유 2문제 출제됐어요. 적절치 않은 거. 신앙의 자유. 아유, 그 자체 내심의 핵심. 신앙은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한 절대적 기본권. 종교 행위의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외부적 표현했기 때문에 상대적 기본권. 아주 유명하네요. 자, 2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외의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한다. 이거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병 같은 거. 당연히 신고해야죠. 이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은 종교적 활동의 자유나 국가나 이해 자유니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법인의 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노인들의 쾌적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한다는 공익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과잉금 조치 판단을 통해서 판단한다. 요거 조심하셔야죠. 이게요, 양로시설, 요양시설,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익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과잉금 조치에 위배돼서 위배되지 않고요. 반하지도 않습니다. 3번 피청구인 A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 수용자 대상으로 비종교 행사 주 4주에 한 번 일요일이 아닌 날 이거 반하지 않는다. 유명한 판례잖아요. 왜? 주말마다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주말이 아닌 주중에 한 번 그것도 4주에 한 번 이건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단체가 종교 행사를 위해서 종교 집회장 내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종교 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고 이건 기본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나 또는 행복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납골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납골시설, 종중이 운영하는 납골시설 기본권 문제로 나온다. 맞는 문제로. 그래서 정답이 2번. 자, 16번. 사생활에 관련된 연장된 한 2문제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사생활을 시작했지만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돼 있어도 사생활의 자유에 하나로 들어있지는 않아요. 독자적 기본권이죠.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제가 이거 했었거든요. 일단은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나왔을 때 판례 3개. 자, 직계혈족 나오면 위헌이고 형제자매 나오면 위헌이고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같이 나오면 합헌이다. 정말 많이 여러 거 했거든요. 자, 특히 또 주민등록 발급 신청시 10손가락 회전 지문은 이거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다. 그런데 여러분 주민등록은 범죄자 등록이 아니라 그건 개인정보에 관해서 신분하기를 위해서 실현하기를 위해서 반하지 않는다. 간염병 차단 이거 최근에 코로나19 사건 그래서 수집 수권조항 법률의 마련 정보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반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요. 봐요.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같이 나오면 이거 정보 주체, 정보 보호를 위해서 동의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이거 반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바로. 그래서 4번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직계혈족만 나오면 형제자매만 나오면 침해한다. 이거 너무 이건 좀 정리해 갖고 판례 정리하신 분들은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였어요. 17번.
지급의 자유, 경제적 기본권의 재산권과 지급의 자유로 같이. 그 두 문제 정도. 이걸 뭐 사생활을 보신다면 또 사생활에 관련된 건 세 문제겠지만 이걸 저는 경제적 기본권의 파트로. 옳지 않은 거 모두 몇 개인가? 참 이런 문제 나오면 심란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심란해요. 볼게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런 게 맞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 식품 표시 광고에서 이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 있는 또는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 이거 못하게 해야죠. 이거 명확성어치에도 반하지 않는다. 여러 번 나왔어요.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만 안경사라는 자격증은 자연인만 법인은 못하게 하는 거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지만 공인중개사 제가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아니 중개법인 외우라고 그랬어요. 중개법인 나오면 필요적 면허 취소 합헌 체육지도사 합헌 의사 세무사 중개법인 아유 택시운전 아동 청소년 범죄 그랬을 때 필요적 면허 취소 합헌 침해하지 않는다. 필요적 취소 농축협 조합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정이 안 됐으면 무죄 추정 계속 받아야죠. 구금 상태도 아닌데 왜 부단체량 직무를 대행토록 이거 침해한다. 맞죠? 맞죠. 침해한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처벌 자격 취소하는 건 반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아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기업과 미음 두 개였어요. 근데 이게 원래 개수 문제가 솔직히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요. 나는 니은 디귿이 틀린 문제로 풀어갖고 두 개 찍었는데 맞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틀린 지문은 기업, 미음 두 지문으로서 두 개. 자 18번 표현의 자유. 자 표현의 자유 두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결사. 그다음에 여기는 언론 출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본적인 문제를 냈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자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선의 행위가 어떻게 특정돼야죠.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대해서 시민사회 장기 교정 기능이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형벌 조항을 바로 자 이거 모욕죄, 과잉금지죄에 반한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죠. 모욕죄, 명예, 훼손죄 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상을 집단적으로 진정 설명 못하게 하는 거 침해 아니다. 지금 많이 나왔던 판례. 3번 선거 운동의 자유를 널리 선거 과정에서 자유를 의사 표현할 자유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자,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서 당연히 내용적으로 포함된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거죠. 이건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선거운동의 자유. 맞아요. 표현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능이 참정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맞는지만. 자, 여러분 5개 광고물. 자, 교통수단 이용 표시 관련해서 자동차 소유에 관한 광고. 특히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침해하지 않는다. 요거 뭐 자 랩핑 광고 사건도 있었고요. 5개 광고물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 자 옳지 않은 옳은 지문은 3번밖에. 자 19번 볼게요. 사회보장 수급권. 자 이게 사회적 기본권 중에 하나였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과 혼인. 사회보장 수급권. 이게 사회적 기본권. 자 사회보장 수급권은요. 그 사회 구성원들, 국민, 특히 사회보장 수급권에 공공부조, 사회부조, 그럼 자신의 기여 없이 1번 산재 피해 근로자 인정되는 산재보험 수급권, 헌법상 권리,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 청구권이 바로 나온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급부 청구권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 청구권, 그러면 추상적 기본권 반드시 법률 마련이 있어야만 법률 형성 입법이 있어야만 나오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적극적 급부 청구권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제가 그랬죠. 공무원은 자신이 기여하고 국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조금 더 강조한다 해도 반하지는 않습니다. 부담금의 형태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 명목으로 재직기간 합산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은 적정한 게 아니라 다 적정한 거죠. 특히 명예퇴직은요. 자신의 기여가 없어요. 미리 자
자신의 정년 되기 전에 나가는 거. 나갈 때 자 한 3년치 정도, 2년치 정도 자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또는 다른 직장을 가기 전에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가지 말라는 뜻으로 그래서 좀 자주 가고 또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주는 거예요. 교원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 퇴직 이후에 생활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 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 장려금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이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기여한 어떤 퇴직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장려금. 실업급여의 지급 목적, 경제활동의 연령 비율, 보험, 재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의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분들까지 다 실업급여 주면 너무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대 국민 보험 있죠. 국민 사회보험. 그래서 거기 보면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회보험을 계속 유지하려면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문제 20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 근로상권이 바로 사회적 기본권 세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로상권은 항상 근로의 권리, 근로상권, 근로특권이라고 하는데 1항 자 그러면서 목적상 한계 2항 의무 3항 제한이라고 단체 행동권을 제한한 조문이었죠.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1번 노동조합이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 신고서 반려 아무래도 신고는 기본적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헌법 33조 1항 단체백 체결권은 체결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결권이 아니라 교섭권은 교섭권만 있는 게 아니라 체결권도 명시적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된다. 너무 많이 나왔던 판례죠. 3번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은 될 것을 고용조건 유니온샤 이래나 저래나 합헌이었어요. 생각나세요? 적극적 단결권, 개인적 적극적, 그다음에 단체적 적극적 합헌 조화롭게 적극적 단체적 단결권과 소극적 개인적 단결권이 충돌했을 때는 이익 형량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가입강제 반하지 않는다. 야 정말 이거 많이 나왔던. 이거 최근 24년 판례잖아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는 거 단체 행동권을 교섭권이 아니라 이거 맨날 나온다 그랬잖아요. 단체 행동권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것도 틀렸고 단체 교섭권은 관계도 없습니다. 이건 최근 24년 판례를 그대로 내서 4번이 정답. 마지막에 최근 판례를 좀 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시험 본 거 간단히 제가 해설을 좀 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보시니까 좀 자기가 노력한 게 보이거나 또는 노력한 게 잘 여러분이 그날 오늘 잘 표현했으면 저도 좋죠. 앞으로도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리된 거 보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겠다 저렇게 공부하겠다 지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번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해서 요정의 미를 꼭 얻길 바랄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인영 헌법 방문각은 합격이다.